자유의 공기를 북한에 전파하는 방송 북을 울려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순 누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 돈 얘기입니다. 통일 비용 얘기인데 저희가 오늘 충청도까지 내려오면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지하자원 이야기인데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7,000조 원가량 묻혀있다, 뭐 그 이상이다, 뭐 아니면 다 퍼가서 없다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은 통일이 되면은 이 지하자원만 다 개발해도 대한민국에선 따로 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깨진 바가지 같은 걸 놓고 지금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하자원이 없습니다. 북한이 설국 지하자원 가지고 소련과도 중국과도 그 때문에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품질로 놓고 볼 때, 매장량을 놓고 볼 때도 그렇게 시장 확보가 되면 지하자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경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정도가 붙여 있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통일을 왜 합니까? 그냥 이거 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죠. 내가 언젠가 배나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김일성이가 1945년 북한에 들어가서 1948년 9월 9일 국가 내기 전에, 북한 간판 올리기 전에 애국가 국기가 다 정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소위 북한의 국가, 그걸 정할 때 김일성이가 개입을 했어요. 옛날 자기 집안에서 들은 소리인 거예요. 네. 구문부하가 많이 묻혀있다는 것. 경치가 좋고 뭐 산 좋고 물 맑은 이런 땅에는 구문부하가 많다는 것.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때 말할 때 이건 김일성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 가사를 열 때 은금의 자본도 가득한 요 대목을 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만큼 돈 될 게 많다, 이런 얘기네요. 은금의 부하가 가득 묻혀있다는 거. 금강산은 통째로 금이라는 것. 그래서 김일성이가 구회 금강산도 많이 뚫렸어요. 군대들이 외화벌이 때문에. 금이 없어요. 금이 있을 통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 명분을 세우느라고. 우리는 금강산에 금이 많이 묻혀있다는 걸 알면서도 후대들에게 이 경관을, 금강산 옛날 봉건 때 뭐는 외국인이 금강산을 한 번만 가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랬다나? 네. 진짜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강산이 명산인 건 맞지만 세계적인 명산과 비교하면 세계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의 명산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금이 많다는 거 알지만은 손을 안 댄다. 자자부리하게 다 뒤져보고서 말하는 게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금이 많이 묻혀있다는 거 알면서도 손을 안 댄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안 댄다는 사람이 빨간 글씨로 어쩌고저쩌고 써놓나요? 그럼 그거 제일 강산하고 써놨잖아요. 네, 자연 파괴 행위입니다. 내꺼 이 소리예요. 어떤 분들은 다이아몬드를 한자로 금강석이라고 하니까 금강산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추상이죠. 안 할 말로 다이아몬드만큼 값이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네. 뭐 요만한 거 뭐 몇백억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몇 캐럿, 4캐럿, 5캐럿 그런 것들은 난 그거 비싸죠. 사가는 사람 목숨이 붙어있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금강석도 북한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네. 그런데 이 금강산의 금강이라는 거는 금중 최강.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 철을 얘기하는 거고요. 철광석이 묻혀 있어서 금중 최강이 아니라 뭐 눈이 오거나 그럼 희쭉희쭉 드러나는 금강산이 눈 녹고 뭐 이러는 게 그 철광석 산지 같다 보인다고 그래서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지,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금강산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만약에 산에 그렇게 지하자원이 많았었다고 쳐도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뭐 중국이요 러시아에 다 퍼주고 빈깡통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금강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금강산 자랑을 미국 사람들 앞에서 했다가 망신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금강산이 세계 천하 제일 강산, 세계적으로. 김 선생님,
규모의 면에서 보나 경관의 면에서 보나 숙에 못 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북한에선 그렇게 듣고 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 상대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산 10개를 골라라 그러면은 금강산에 안 들어가죠. 10등 안에 못 들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뭐 에베레스트, 알프스 이런 건 들어가도. 그렇죠. 그 전 미국에도 얼마나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개소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갔다 하고 세뇌를 받고 오다 나니까 그래서 금강산, 매양산 자랑 그 위엔 다시 하네요. 7천조 지하자원설. 어떤 분들은 뭐 경단위로 넘어간다는 분도 있고 적게 부르는 분도 뭐 3천조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며 왜 이 이야기가 자꾸 퍼지는지가 의문입니다. 그거는 적어도 김일성 족속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항상 말했어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도 우리는 6.25 전쟁 때도 지질 탐사 사업만은 멈출 수 없다.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지질 탐사대를 몇 방향대로 모아가지고 나갔는데 전선이 고착되었을 때 전선에 한 명의 병사가 그렇게 귀중한 속에서도 연대를 모아서 그걸 다 보호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질 탐사 사업을 해놓으라. 그런데도 못 찾아냈어요. 그렇죠. 예. 아니 경제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외국 자본을 유치해서 캐내면 그렇죠. 되지.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크림카 같은 거,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북한이 소위 잘한 카바이트 같은 거, 네. 카바이트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품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소련하고 90년대 초인가 80년대 말인가 이거 공동합의에서 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네. 소련 사람들이 둘 다 그냥 나갔어요. 경제성이 없으니까요. 반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캐내는 석탄이라든가 예. 지하자원도 이른바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우호 가격으로 매입을 해줬으니까 예. 수출이 된 거지 국제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품질이 형편없습니다. 뭐 강동 탄광이 그때 평양시 주변에 있는 강동 탄광이 그 탄전량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건 이젠 일제 때부터 다 파서 이제는 없어요. 탄맥이. 근데 그 후에 김일성이가 무조건 탄을 캐내야 된다. 무조건 해서 저 안주 지구에서 내가 언젠가 말해 소련의 돈바스 지역에 그게 아마 석탄 매장지인 것 같아요. 구소련. 거기에 버금가는 석탄 매장지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는 석탄 걱정 없다. 우린 이 전력 에너지 걱정은 없다 그랬는데 안주 탄광에 군대도 나가고 전임 쪽으로 지원했어요. 탄광 개설에. 우리도 그 시대에 다 살았기 때문에 뭐 등받이요 뭐요 다 지원했는데 아주 80년대 지나가 중후반부터는 안주 탄광이란 말이 서서히 인민전선 4대 주공전선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 그 이유를 몰랐댔거든요. 근데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1990년대 초에 채취공업 부문에 내가 취재갈 일이 생겨서 갔댔어요. 우리 출판사하고 가까워요. 가서 김일성이 교시대장을 내놓더라고요. 교시대장이라면 뭔가 김일성이가 지시하면 그거를 색이 이만한데 저 가운데 쭉 나서 몇 월 며칠 김일성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집행정령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서예요. 네. 어느 당위원회나 이건 다 있어요. 그 문서의 마지막을 보니까 김일성이가 딱 놈들이 이렇게 호의 보고 올리면서 나한테 그게 저혈탄이라는 보고를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주탄광 그 석탄 캐냈는데 석탄 뚫으면 들어가는데 동달값도 안 나온다는 거. 딱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그 계속 호의 보고해서 헛장난만 50년 동안 했다는 거. 헛장난 얘기 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 김정일이가 그랬나? 언젠가 남북 고위급 회담 할 때 평양이 기름바다 위에 떠 있다. 평양 자체가 거대한 유전의 한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한국 기자들한테 했나? 아니, 누구한테 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광은 날아가 버렸어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곡수에 우전하지 않으면 이거 발열량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발전소 석탄으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엔 보일러를 개조해야 된다. 이 저혈탄을 그래도 주처 보일러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일러 개조한다고 해서 저혈량 석탄이
갑자기 효율이 높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나왔는지 알아요? 난 이거 뭐 세계적인 개발이라고 떠드는데 비등식 저열 보일러가 나왔어요. 그건 뭔가요? 비등식이요? 비등식. 비등식. 뭐 끓여가지고 네. 비등점을 이렇게 국수를 조금 넣고 네. 나머지는 그 중간에다가 그 저열탄을 날려서 쏴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주 잘 지금 개념이 안 오는데요. 그거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연구를? 그러니까 일단 밑에 콕스를 깔고 콕스를 넣고. 네. 이거 콕스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콕스는 넣고 네. 그다음에 콕스 불에다가 네. 그 불을 계속 피게 하기 위해서 저열탄 가루를 보드럽게 해서 계속 그 선풍기를 쏴였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 연공 신고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조건이 되죠. 그러면 결론으로 이 7천조 지하자원설은 허무맹랑하다. 허무맹랑하고 원유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허망한 놈이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원유가 가득 묻혀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혹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시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기계도 없고. 그래서 한 돈을 매겨가지고요. 80년대에 중국, 소련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시추선들을. 아, 기름 좀 뽑아내겠다. 땅에서. 네. 뭐 있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소련은 저쪽으로 들어다니까 동해에서 뚫게 되고 중국은 자기네 나라 가까운 데서 서해에서 뚫게 된 거예요. 몇 년을 뚫었어요. 숱한 돈을 주면서. 네.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아니다. 이거는 기름이 없을 수가 없다. 중국과 소련의 농간 때문에 그렇다. 자기네 나라 원유가 빠져나갈까봐 무식한 김일성이는 기름이 저 지하에서 흘러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나도 그 이해가 안 가요. 그 영감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또 교실을 내려야 되잖아요. 교실을 내야지. 당신네 말이야 혁명할 줄 모르고 방법론도 없다. 소련에서 들어온 시추 그거는 서해에다 배치하고 서해에 지금 뚫고 있는 중국 시추 구소는 동해에다 배치해야 열심히 뚫을 게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크로스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정없이 뚫는다는 거죠. 근데 구해 다 철수에 들어갔어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역시 과학적인 일도 정치적 조작으로 풀려는 게 딱 김일성 같네요. 네. 또 무식하게 김일성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퇴생이에요. 그러니까 국문부가 뜨거다는 말 듣고 1974년 김정일이가 공식 후계자로 내정한 다음에 네. 후계책의 당장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대학생들도 군켈라 다 나갔댔어요. 방학 되면 놀지도 못하고 군켈라 나갔는데 그때 김일성이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군이 많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겐 군이 필요 없다. 군은 자본주의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군을 빨리 캐내서 자본주의 나라들이 팔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기계 설비도 사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땡과 포도 사오고 이렇게 말이 났거든요. 말은 번지를 합니다. 제국주의는 조만간 곧 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군을 몽땅 파내지 못하면 우리가 공산주의가 승리한 다음에 금으로 변속관을 지을 수 있다. 딱 이렇게 말인 거예요. 금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왜 금으로 변소를 짓습니까? 자본주의 나라로부터 필요한 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은 공산주의자들이 필요 없는 거지 자본가들을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마 그때 얘들은 다 알아요. 그때부터는 한 10년 동안 모든 단에서 금캐기 릴레이로 완전히 현지에 나가서 상주하고 있었어요. 우리 출판사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마그네시아, 크림가요, 가바이트 별짓 다 했어요. 저 사람들. 김일성 족설. 돈이 되는 걸 찾겠다. 결국 돈이 되는 거는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고 북한의 가치는 지정학적 가치밖에 없어요. 내가 항상 어디 가서나 말하는데 북한은요. 시비리 지역 동부 그쪽에 우랄 산맥 이쪽으로
북쪽으로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모든 배나 육로로나 이게 지정학적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된다면 김일성이 뭐 반세기 이상 파도 그 얼마나 악질적인 놈들이에요. 못 찾아냈으면 내가 대한민국 분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지하자원 개발 때문에 대한민국 조사단이 들어갔대요, 북한에. 그건 들은 적이 있어요?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 뭐 논의 뭐 이런 얘기는 있었죠. 들어가서 북한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했대요. 발표 안 할 뿐이에요. 난 그게 갔던 사람이 말해줬어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결론입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니 소련, 중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없다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0조 원, 7,000조 원 이거는요 호사가들이 특히 탈북민들 중에서는 김일성 족속의 교과서적인 선전을 그대로 믿은 애들이 말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뭔가가 묻혀 있다고 쳐도 이분들이 계산 못하는 게 이 채굴 비용입니다. 공짜로 채굴하는 게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거기 석유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기술이 없어서 이 채굴 비용이 더 나오니까 안 캐내고 있다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채굴 비용을 낮춤으로써 유전으로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 7,000조 지하 자원은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이고요. 김일성 족속도 90년대 초부터는 지하자원 노래를 멈췄어요. 근데 안 불렀어요. 아직도 이 노래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갑갑합니다. 그 장님들이지요. 네. 북한을 제대로 모른다 소리죠. 통일 비용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통일 비용에 북한 지하자원은 제껴놓읍시다. 네. 그 다음에 통일 비용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통일이 되면 이 북한의 인력 이야기가 항상 나옵니다. 인력을 통한 어떤 경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맞죠. 우리가 북한이 그 자유화됐을 때 유관국들이고 뭐고 모든 기간 산업 건설하다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로, 항만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저 대륙으로 나가는 얼마나 물동 그 저기 운행비를 줄이겠어요? 그렇죠.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그걸 깔 때 대한민국 여기서는 우리 대한민국 돈 투자하고 싶은 재벌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세계적인 은행에서 유치를 받아야 돼요. 이거 할 때 뭐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과학기술력이 낮지만은 토목공사는 얼마든지 북한 인력들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가는 와중에 김일성 족속 정권 때도 거지같이 로인도 안 주는 직업이었지만은 자유화된다면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구로상에는 북한의 모든 인력들 여기에 다 노동력을 쌓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돈을 벌게 하고 이게 잘 되면 나가는 와중에 회사를 더 키워서 막 회사의 전문 직원들이 다 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올라가서 한다는 건 기술력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 올라가서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이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주민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럴 뿐이지 만약에 통일 이후에 정말 제대로 뭐 월급이라든지 제대로 일당을 준다 너의 이 노동력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김일성이 천리마 대거져요 300명이요 그 할 때 나도 그때 그 사람이지만 70년대 하루 2시간, 3시간 자면서 다 일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조그만 20대 어릴 때도.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도 끄떡도 없어요. 아니, 가능합니까? 그때는 내 돈도 아닌데도 현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맞춰가지고 하루에 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 대신에 돈은 이렇게 보장해서 주겠다. 이러면은 너도 나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북한 상황이 이제 정리되는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갖고 들이댄다는 건 북한 주민들의 이 정말 이 노동력 창출 이 모든 걸
제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때는 24시간이고 뭐건 일한 것만큼 돈을 준다 이렇게 딱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다 과로로 쓰러지면 어떡하고? 뭐 일하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사고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안 그래요? 뭐 충분히 매겨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공사판 용어로 웃게라는 게 있었는데 일 더하면 돈 더 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몰려들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네 육체적 역량만 적당히 하겠지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거는 어지간히 받쳐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24시간 일시키면 안 되죠. 인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 내에 인력이라고 하면 가장 큰 그 노동력을 가진 집단은 군대와 돌격대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과 돌격대죠. 네, 이 북한군과 돌격대를 인력으로 노동력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는가, 이 군대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통일 이야기를 할 때 늘 대두되는 화제입니다. 북한군 처리 문제입니다. 북한이 정리돼서 자유화되고 핵사 차려 모여 외국 자유세계 기구들, 미군 이런 군대들이 들어가서 이걸 할 때 북한군은 무조건 무장해제를 100% 시켜야 돼요. 군대는 좀 남겨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절대 김일성 족속이 부린 군대는 100% 무장해제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유임시정부가 나올 때 그 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 지하들을 따로 모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의 변혁이에요. 혁명이고. 그럼 북한 군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 군단, 대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단. 그렇죠. 그걸 다 있는 상태에서 무장해제를 시킨다. 그런 다음에 다 조사는 또 해야 돼요. 하루에 장성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병사까지. 그리고 그 인력을 그대로 공포를 해야 돼요. 당신들이 이제 고향에 가도 당신들은 할 일이 없다. 당신들을 북한 지역 기간산업 건설복부의 인력으로 건설사업소로 전환시킨다. 건설사업소로 전환시키면 그러나 강제성은 없다. 가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도 고향에 된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숙식을 100% 제공한다. 하루 세끼 밥 먹여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미 지불된다. 이런 것만큼. 그리고 그 형태를 틀을 당분간은 갖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10년, 20년씩 훈련된 노동력 대중이에요. 네, 조직화된 대중이에요. 집단이죠. 그러나 갈 사람은 가는데 갔다가 도로 오게 만들어 놔야 돼요. 집에 갔다 고향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어야겠죠. 직업, 여기서 앉은 자리에서 직업 갖는 것보다 거기 가서는 직업 잡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거기도 현지인이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여기에 들어간 게 더 낫죠. 이 회사가 커가면서 하나의 재벌이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이 사람들은 정말 주식을 가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내가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북한 재건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 부된 이 건설사업소는 어떤 도로를 뚫었다. 그 다음에 비를 또 세워놓죠. 여기 한 동원된 그 사람들을 기리며 딱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군은 이렇게 저 김일성 족속이 지금 3,40년째 건설에 내밀고 있는 게 북한군대예요. 발전소 건설, 도로 건설, 집 건설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선전 영화 보면 맨 군인들이고 돌격되고 그렇습니다. 토목에서 훈련된 인력이 숙련공들이나 같아요. 이거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선전도 잘하고 다 해야죠. 북한군은 이런 식으로 소화하면 돼요. 그럼 집에 갔던 군인들도 돈벌이가 안 보이면 다시 자기 부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북한 경제는 김씨 족속만을 위한 제1경제, 군수 경제를 위한 제2경제, 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3경제 이렇게 기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 북한 경제는 통일 대한민국의 짐이 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짐이 될 거예요. 이 북한 경제는 세 부류예요. 당 경제가 있어요. 네. 그건 수령의 외화벌이 경제예요. 이건 얘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온갖 노동제를 다 받으면서 은에서 국물 뽑아내고 이런 애들이에요. 이건 뭐 그래도 로봇은 짱짱하게 나와요. 거기에 못 들어가서 죽어가요. 돈을 못 주면 밀가루라도 뭐 몇 마디씩 줘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군수경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민경제인데 당경제는 인민경제와 군수경제에서 제일 현대적인 공장들을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가 군수경제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경제가 못 살아나고 있으며 북한 군수경제도 거기에 매달려서 역시 못 살아나고 있으며 지금은 당경제도 저 김일성 적석 비자금 때문에 얘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 정리된다?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쓸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워낙 떨어진 비정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갈지 수리해서 쓸지 이것도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 재건할 때의 경제적 수익 관계를 다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북한에 지금 오래된 일제 때부터 있었던 뭐 화학공장 자료 뭐 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하기 때문에 공장을 세운 거죠. 그렇게 다 세운 거예요. 이거를 어떤 다른 공장으로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른 현대적인 코카콜라 공장이요, 뭐 다른 전자제품 공장이요, 바꿔 나가는 그거는 투자하는 그 대상의 몫이죠. 그러나 인력은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벌 사람들은 무조건 북한 주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지 채용 인력은 북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빨리 북한 주민들이 빨리 자기 경제적 부를 갖추고 앞으로 통일국가에 나가는 길에서도 피해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정리되자마자 확 해버리고 그러면 강남 아줌마 몇 명이 들어가서 북한 다 사버려요. 그럼 북한 총각들 장가도 못 가요. 대한민국이 기존에 겪었던 그거를 북한은 최대한으로 겪지 않게 해야죠. 기자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왕래는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는 말씀과 또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통일이 아니고 북한 정리되는 시점에서 자유임시정부가 집권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모든 법적 제도를 닫고 질서를 주민조사 사업을 다시 다 하고 모든 부동산 땅들 사적 재산을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되고 이 모든 걸 거치는 과정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했고, 지하자원은 인력 군대 돌릴 때 인력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 북한에서 그냥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통일 비용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통일 비용에 이렇게 나가면 북한 통일 비용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재건 모든 과정에 통일로 나가는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재건에. 안 그래요? 통일 비용에 뭐가 필요해요? 대한민국이 흡수한다면 몰라도. 그냥 스스로 개방만 하면 스스로 하게끔. 그때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를 활짝 열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모든 나라들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들은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고 나가겠는데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는 북한을 흡수할 수도 없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 통일 비용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전 세계가 도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얼마나 멋져요. 동북아시아의 그런 자유지대가 또 하나 정말 대륙이 뻗어나갈 수 있고 태평양으로도 나갈 수 있고 밑으로도 나갈 수 있는 반도의 아주 멋있는 자리인데 우리는 다는 몰라도 경제가들이나 무역가들이나 군사가들이나 그 지정학적 그건 알아보고 있을걸요. 오늘이 북한 문제가 정리 안 된 거는 전략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요. 중동 전쟁이 일어나 봐요. 유엔이고 자유군대군
띠를 지어서 달려가요. 그렇죠.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그것도 없기 전략 때문에. 자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됐든 예. 무역회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립, 자조 정신을 북돋아 주자. 이 말씀은 뭐 100번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전문직이나 중간 관리자들은 외국 사람이나 혹은 대한민국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주민들과 중간 관리자 이상급 인력들 사이에 정서적, 심정적 충돌이라 그럴까요? 갈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북한의 전문직, 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직 사람들은 이미 7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의 나날이 낙후해지고 전지 못하는 그 모든 사태를 뼈저리게 정말 나가보진 않아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낙후성을.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또 뭐가 자산인가? 북한을 너무 잘 알아요. 북한 노동력을 관리하는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해외의 전문직과 북한의 그 분야의 전문직을 접목시켜놔야 돼요. 접목시켜놔서 모르는 건 배워주면서 같이 나가야지. 북한이 70여 년 동안 나는 이것만은 꼭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대학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기초가 탄탄해요. 그런데 아무리 배우고 나도 그림의 떡이고 북한의 현실이 나오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 대학 때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 그게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절통해서 그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두 개 하고 싶어도 수령이 하나를 하라면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리매기니까 고인물과 같은 거지만 속은 뻔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이 자유화되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다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미 키워놓은 사람들, 그 공장을 해체할 때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안 그래요? 조선한 사람이 폐선도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그 인력을 깨끗이 써야 돼요. 안 하겠다는 사람 내놓고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후비로서 또 빨리빨리 이거 기업이 들어가는 경우, 자본이 투자될 경우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강습소 같은 걸 내가지고 단기 기능으로부터 키워주는 시스템도 같이 달고 들어가야 돼요. 선진국가들은 난 그렇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방금 이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 없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놀이공원, 뭐 체육 경기장 등등 그런 제대로 된 건물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북한 정리된 다음에 저 체제의 상징물만 까버리면 돼요. 주체사상 다 만수대 쌍동산 무슨 천리마동상 뭐 이런 거 있죠. 군수산 시신공전 이런 거는 깨끗이 정리해버리면 되고 놀이기구요 뭐요 거기까지 확 밀어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가다 나면 북한에서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자산을 키운 사람들이 내국의 자본과 연결돼서 그걸 다시 그것도 북한의 자율로 남겨놔야 돼요. 그거는 근데 생각이 틀려요? 수리할 사람은 수리하고 그거 매입할 사람은 매입하고 그럼 그때는 다 떼서 줘야지요. 그 국가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김일성의 배려로 이거는 깨끗이 지워버려요. 이거 김일성이 지시가 했을 뿐이지 이걸 지은 건 북한 주민들이 피땀으로 다 한 건데 이걸 지은 사람들은 여기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로 가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교양 그 방법은 아이디어만 키워주면 얼마든지 하니까 이거 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선상에서 논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만 한 4만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해체하고 동으로 녹여서 팔면 되겠네요. 그거 동 아니에요. 다 속고예요. 쇠 있죠? 쇠. 네. 철근으로 형태를 뜬 다음에 속고로 다 빚어요. 그 동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동상 아닙니까? 거기다 동물을 매겨놓는 거예요. 아, 그냥 코팅만 해놓은 거였어요? 네. 그럼 그것도 쓸모가 없네요. 북한에 무슨 동이 많아서 동이 없어서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그건 못 써요. 만순의 동상, 그 쌍동상 김일성이 헌차했을 때 네. 우리 야간 돌격 때 나갔던 세대예요. 동상 세우는 야간 돌격 때. 가운데가 또 돌이 있어요. 북한이 쓸만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때 그 동상을 저름에서 세울 때 선이 다 있어요. 단 먼저 쌓고 하루는 다리를 갖다가 고정시키고 거기에 무릎 위를 갖다가 고정시키고 나 그때 현지에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버티고 있네요. 부실공사인데도요. 그 김일성 1호 그거는 부실공사는 안 하겠죠. 동상인데.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김일성 동상 붕괴시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툭 밀면 넘어가겠네요. 거기 받치고 있는 강제들이죠. 네. 그 단 위에다가 강제를 박아놓고 동상을 세우거든요. 대한민국에 3만 몇 천의 탈북민이 왔지만은 무산군에는 김일성 동상을 쓰러뜨리고 온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시죠? 그건 아직은 밝힐 수 없어요. 아, 그런 분이 계시구나. 네. 철산화제. 네. 그거 누가 외아버리 이거 중국에 넘겨서 돈 벌어달라고 한 걸 팔지 못해서 한 번은 야밤 그 추운 겨울에 야밤에 동상 경비 나가라 그러니까 네. 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을 세운 그 밑에 세면 구쪽에 동상하고 그 짬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 이렇게 산화제를. 툭 넘어갔습니까? 그때는 안 넘어갔는데 네. 겨울에는 안 넘어갔는데 4월 달에 들어서 꺾어진 것처럼 누가 쇠톱으로 자른 것처럼 넘어간 거예요. 북한에서는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죠. 이거는 바람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고뿌린 분야에 이 철강이 다 끊어져 나간 거예요. 그 산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역에 준하는 행위 아닙니까?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탈북에서 여기 온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나서질 않아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머리 쓰다 반김 운동했으다. 이거는 어찌 보면 뽕으로 들으면 돼요. 이 사람은 지금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서는 그때 그 광경을 어떻게 턱이 나서 나갔댔는지 그거를 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나는 그때 그게 언제 얘기죠? 그게 2000년대 초예요. 그거 신문 자료에도 나왔댔어요. 무산인지 거기서 이런 여기 무너졌다는 거 국중국경연설 아니에요. 네. 여기 언론에도 나왔댔어요. 난 그때 그게 그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무산에서 탈북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 시끄러웠다는 증언을 하신 분도 있고 저도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맞춰보면 그게 2000년대 초반이네요. 당사자가 여기 와 계시다니 당사자가 여기 와 있어요.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좀 지난 다음에 뵙시다. 네.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분 만났댔거든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열심히 살고. 그거 나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 당사자가 나타날 줄 누가 알겠어요? 이야, 참. 엄청나네요. 자기는 진짜 겨울 밤에 김일성 동상은 누가 뜯어갈 데도 없어요. 근데 그잖아요. 동 뜯어갈 것도 없어요. 다 속고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저기대 뭐 이렇게 공장 노동자들이 릴레이로 아침 6시까지 지켜요. 저를 모아 갖고 나가서 추나 추노 수령보위 한다고. 말도 못하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참. 이거 엉뚱하게 나갔지만 요건 꼭 줘주세요. 네. 그 양반을 지지성원하는 의미에서. 동상에 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비밀이 있어. 나도 깜짝 놀랐어. 걔야 그래. 그래도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나는 왜 그런지 내가 살아본 북한을 빨리 회생시키고 대한민국 통일 비용이요 뭐 이 말도 정말 부담이 안 가게 하고 그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통일에 하지 말아야 될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이게 안타까워서 오늘 이렇게 떠든 거예요. 오늘 방송의 결론은 한간에서 얘기하는 북한에 매장돼 있다는 뭐 7천조 지하자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경제성이
전혀 없다. 예. 영원에 수렴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 예. 나름대로 이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돈 들인 만큼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개발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저거는 정말 땅살 값도 필요 없어요. 여기 대한민국 건설 한번 하자면 보상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것도 없어요. 다 김일성 족속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건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보상, 수용 이런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그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네요. 저희가 통일 비용 얘기했는데 어땠어요? 사실 통일하면은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 또는 뭐 일자리,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대한민국만 청년들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일하지 않겠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문제에서의 그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북한 정리되면 북한의 인력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서 일자리를 그 장식시키지 않겠나 그걸 수도 있는데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의 공기를 전파하는 북을 울려라.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글을 모아서 다음에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일 비용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숫자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저희는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김길선의 평양만사 그리고 베나TV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